네, 이슈 체크를 위해서 이종구 실장을 모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. 이종군입니다. 제가 이 칼럼을 하느라고 좀 목이 좀 칼칼해서 저는 오미자를 마시겠습니다. 아, 네네. 한 말씀 저는 해주십시오. 저 예. 방에서 먼저 한잔 했습니다. 두 가지를 제가 저 방에서 들었습니다. 정론열침하고 그다음에 좀 칼럼하고 탄핵론과 조기 전대론 이 두 네.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. 네. 먼저 탄핵론을 제가 잠깐 생각을 하면 지금 좌파들은 아마도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대차 대조표를 엄청 지금 쓰고 있을 거예요. 네. 이미 그 계획에 있는데 다만 네. 한 가지 마지막 실행을 했을 때 이게 후폭풍이 될 거냐. 후폭풍이 얼마나 될 거냐. 그거를 지금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. 네. 마지막 카드로 분명히 이재명은 궁지에 몰렸을 때 내놓을 수 있는 가장 큰 카드라고 생각을 하고요. 버전이 많죠. 예, 맞습니다. 그런데 그것이 과연 불리한 상황이냐라는 건 조금 이견이 있어요. 왜냐하면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아픔이 있거든요. 탄핵을 지켜주지 못한. 예. 그리고 그것은 또 지금 중도에서 내가 왜 그때 탄핵편을 쳤던가에 네. 후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든 안 지지하든 간에 더 이상 이런 식의 좌파들의 노름에 내가 포함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실은 또 이쪽 민주당에서 주저하는 바도 있고 하지만 확실한 건 탄핵에 대해서 민주당은 지금 꺼내놓기 직전이다. 라는 건 그렇죠. 저는 뭐 공감을 하고요. 두 번째, 조기 전대로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안 중에 가장 좋은 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이유는 뭐냐면 그 어떤 것도 지금 이 상황을 뒤집어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. 뭐냐면 지금 김기현 대표한테 실망 안 하는 건 김기현 대표가 앞으로 무엇을 하는 걸 다 알아요, 국민들이. 무엇인가 예측 가능한 거예요. 이 사람이 지금까지 했던 한 1년여간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이 사고방식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. 그런데 지금은 벗어나야 된다. 지금까지 벗어난 적이 없다는 건 그대로 아주 따뜻하게 안온하게 선거에 진다는 얘기거든요. 그렇죠. 이제는 비상이고 이제는 우리가 정말 이 국민들한테 호소를 하고 엎어지고 뭐 해서 낮은 자세로 정말 이 총선에 임해야 되는데 그것을 할 사람이 아니니까. 그럼 비대위는 6개월 전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인물이거든요. 네. 진짜 실권을 다 장악을 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? 뭐 김종인, 김한길 절대 안 되고요. 그러면 방법은 조기 전대밖에 없어요. 그것도 리스크가 있죠. 분명히 리스크가 있겠죠. 왜냐하면 총선을 한 4개월 앞두고 한 3, 4개월 앞두고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전 현역들이 정말 난리를 칠 거예요. 자기 금배지 지키려고. 그다음부터는 당 생각 안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변수들이 있습니다. 하지만 일단 시선을 다 우리한테 뺏어올 수가 있어요. 그렇죠. 전대를 하면 저쪽이 혁신을 하건 공천을 하건 뭘 하건 간에 이쪽이 훨씬 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거예요. 그리고 잘만 관리를 하면 그다음에 한 2개월 후부터는 말씀하셨듯이 흔들 사람이 없어져요. 왜냐하면 정당성이 있거든요. 그렇죠. 왜냐하면 이 상태로 김기현이 그대로 가면 계속 흔들어야 될 거예요. 막 이건 말이 안 된다 어쩐다 하고 그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 전대라는 게 뭡니까? 딱 권위를 부여하는 거잖아요. 그럼요. 한번 해봐라라고 이 당원들부터 다 해갖고 딱 만들어주는 거예요. 마당을. 그랬을 때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. 그건 저는 조기 전대에 대해서 적극 찬성입니다. 고맙습니다. 지지자가 한 분 넣으셨습니다. 옆에 플러스 1 딱 일자 딱 써져 있었습니다. 말씀 이미 나왔습니다만. 김기현이 사퇴 안 하고 버티는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? 네, 그렇습니다. 어저께 의총 나왔고요. 의총에서 생각보다 그러니까 뭐 이준석 걔가 뭐 얘기한다 안 한다 그건 제외하고 생각보다 그러니까 발전적인 어떤 그런 안들이 나오지 않았다. 그리고 그런 토론들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게 가장 좀 실망스럽고요. 더 실망스러운 건 오늘 좀 전에 속보로 나온 당직자 임명 아닙니다. 좀 전에 조수진이
그 김성호라고 아시죠? 한겨레 출신 예. 민주당에서 온 지금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인데 둘이서 그래요? 나눈 문자가 지금 갑자기 뭐 난리가 났어요. 그거 찍어갖고 근데 네.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. 그 이 당직자 그 명단 그거를 조수진이가 김성호한테 줬나 봐요. 그거 하니까 김성호가 딱 하는 말이 이건 김기현이 쫓겨나려고 작정을 했구나. 라고 하면서 이거 말려라. 그러니까 이대로라면 큰일 난다. 그리고 김성호는 이 말은 난 잘한 것 같아요. 이 인사가 중요하다. 이게 급한 거 아니지 않느냐. 근데 이거를 진짜 공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진짜 김기현 쫓겨나려고 작정을 한 거다.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. 네네.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진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. 예. 처음부터 말을 말던가 뭐 수도권 통합 뭐 충청권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말씀하셨듯이 이만희 네. 있잖아요. 사무총장. 네네. 총선을 누가 치르느냐예요. 네. 누가 치르느냐. 사무총장이 치러요. 그렇죠. 예. 사무총장이 당서열 뭐 4위 정도이지만 네. 그러나 총선 앞두고는 당서열 진짜 1, 2위예요. 음.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되거든요. 인사하고 그다음에 예산하고 이 조직하고 이 모든 걸. 근데 저는 이만희 의원에 대해서 저도 의원이 뭐 능력이 없다 이게 아니에요. 네, 네. 그런데 재선의 경북 그다음을 굳이 그래서 다 지금 언론이 TK라고 제목을 뽑아요. 그렇지. TK 사무총장이라고 다 제목을 뽑아요. 아니 말은 말이라도 말든지. 하루 만에 어? 너네 지금 뭐 TK, PK로 다 놀 거 아니야? 이렇게 지금 조롱을 받을 아니거든요. 저는 두 번째로 지금 최악이 여의도 연구원입니다. 네. 이번 선거 있잖아요. 네, 강서구 네. 선거 왜 졌는지 아세요? 여의도 연구원이에요.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. 17%포인트 차로 지고 있었으면 네, 네. 갑작스럽게 그 전날 뭐 이기고 있다가 17%포인트로 졌을까요? 아닙니다. 그 정도라면 그렇죠. 예. 이미 처음부터. 처음 빨간불이 계속 켜지고 있었던 거예요. 네. 여의도 연구원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원인이 계속 있어야 돼요. 그렇죠. 그렇게 진짜 민주연구원이랑 상대도 안 되는 데이터와 또 그 이 역사를 갖고 있는 여의도 연구원이잖아요. 그럼 네. 이거 아니다. 지금 어떤 상황이다라는 걸 보고가 됐었어야 됐는데 보고가 안 됐거나 보고로 했어도 뭐 제대로 이 반응을 안 했거나 그렇다면 지금 여의도 연구원은 진짜 전문가들이 정말 이 선거를 위해서 뛰어줘야 돼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. 그런데 네. 누가 됐냐면 김성원이라고 여의도 아니 경기도 연천 이 사람 그러면 딱 뭐가 떠오르는지 아세요? 아 여의도 연구원장의 김성원이 됐어요? 예. 아니 지난번 작년인가 수회 때 저기 주호영 아니, 원내대표 당원권 정지는 끝났나? 6개월이에요. 6개월 끝났죠. 끝났나? 작년 수회니까. 근데 김성원이가 아이고 비가 더 와야 되는데 그 소리 했다가 당원권 6개월 글쎄 말이야. 정지 먹은 네. 사람 아니에요. 얼마나 말이 가벼운가 음흠. 또 있고 또 이미 또 그것도 언론에 오늘 다 그 수회 그 김성원 그래갖고 다 나오고 있는데 네. 능력이 있느냐 말이죠. 여의도 연구원 총선 앞두고 정말 진짜 중요한 자리예요. 네. 그런데 지금 한나라당 아니 지금 국민의힘이 여의도 연구원장이라는 자리를 무슨 당직자로 돌아가는 그걸로만 뭐 이렇게 그것에 어나더 원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자체가 총선 앞두고 지금 이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는 겁니다. 예. 큰일 났네 정말. 정책의장 유이동. 그렇죠. 유이동 정책위의장은 이 내부적으로는 이런 것 같아요. 지금 이 김기현 당대표가 유이동을 굉장히 믿고 있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지난번에 첫 번째 지도부를 하려고 했을 때 지명직 최고위를 하려고 했는데 유이동이 그거를 저기했거든요. 고사를 했거든요. 예. 그때 제안했던 거 보면 뭐 유이동에 대해서는 뭐 김기현이 그러니까 계속 하려고 했고 뭐냐면 예. 김기현이는 예. 당대표가 된 직후부터 유승민 세력을 어떻게든 안으려고 하는 거예요. 그렇죠. 또 이준석이가 당대표 할 때 김기현이가 원내대표 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준석이 세력도 어떻게든 안으려고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당대표 되자마자 유이동이를 지명직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아이고 저 니하고는 안 해 한 거니까 이번에 어떻게든 다시 또 한 거거든. 그러면 이게 김기현이라는 자는 무슨 정치 노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여튼 뭐 당내 이런저런 세력하고 함께 야합하면 되는 줄 알아요. 그걸 통합이라고 생각해. 그러게요. 어쨌든 유이동은 아마도 정책위 의장과 관련된 제안 뭐 이런 물론 선거에 져서 이렇게 되긴 했지만 그 전에 자신의 어떤 이
뭐랄까요, 이런 어떤 비판을 네. 싣고자 많이 어떤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. 예를 들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 같은 발언도 했고 또 뭐 김기현 대표와 관련돼서도 선거에 책임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, 그런데 저도 상징적인 어떤 의미가 있거든요. 유이동 네. 그러면 네. 사실 유승민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. 그렇다면 이게 과연 지금 통합이라고 얘기한 게 유이동이라면 네. 그 통합은 반대세죠. 그러니까. 그 통합은 통합이 아니죠. 지금 유승민 세력, 이준석 세력하고 통합하겠다는 거거든. 그렇죠. 예를 들어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 같이 네. 나는 유승민 계였지만 유승민과는 철학과 노선이 다르다라고 네. 선언을 하던가. 난 그쪽과 절연했다. 절연했다라고 처음부터 수개월 전에 이미 뭐 발표를 했잖아요. 그렇다면 신원식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. 마땅치는 않지만 내가 비판은 안 해요. 그래서. 네. 아니 근데 신원식 장관은 제가 저 장군 시절부터 알던 사람이고 예. 김관진 이후에 무골로서 예. 상당히 괜찮은 그런 이 국방장관으로서는 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. 하여튼 그래서 네. 지금 김기현 체제가 그냥 버티고 뭉개고 가는 거 아니에요. 네. 여기에다가 임명직 당직자들을 급하게 개편을 했는데 이게 지금 더 황당하다. 지금 뭐 상황이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. 수도권을 얘기했는데요. 딱 예. 한 사람은 있어요. 함경우 들어보셨어요? 조직부총장. 원외당협위원장. 예. 경기도 광주시가 조직부총장. 예. 그 한 사람 빼놓고 윤희석 선임 대변인장 서울 출신이고 빼놓고는 수도권 없어요. 아니 김성원이가 있지. 그 수도권. 예. 경기도 동두천. 연천이. 연천도 동두천 연천이. 예, 동두천 연천이. 한대 또 뭐 묶였죠. 참. 예. 참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. 그러게요. 네, 그냥 넘어갈게요. 네네. 예. 그리고요. 이거 뭐 정말 다뤄야 될 주제들은 많은데 정말 다들 이게 짜증나는 주제들만 있어가지고 아이언돔 있잖아요. 네네. 이게 뭐 한국형 아이언돔이죠. 그러니까 네네. 이스라엘이 자기네 아이언돔을 사라고 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그걸 못 샀어요. 네네.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한국형 아이언돔을 우리는 구축한다 그랬는데 네네. 이게 뭐 오늘 제가 아까 전해드렸지만 반쪽짜리 아이언돔이더라고요. 네네. 그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. 네. 자, 아이언돔의 성공 사례는 이스라엘이다라고 네. 자주 얘기를 합니다. 네. 이스라엘이 뭐 사실 어마어마하게 돈을 들였어요. 뭐 우리보다 더 많이 들였습니다. 근데 이스라엘은 뭐가 있냐면 뒤에 미국이 있어갖고 돈이 궁할 때마다 미국한테 얘기해요. 그래서 미국이 막 계속 뭐 돈을 대서 만들었습니다. 네. 그런데 문제는 이걸 왜 갖고 왔냐면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. 아니 이스라엘도 뚫렸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굉장히 자랑했거든요. 그렇죠. 90% 이상의 요격률이 있다. 그 성공률이 우리나라에 있다. 와서 그렇게 자랑을 했다고. 실제로 사실 처음에 보니까 네. 그러니까 5월 달에도 250발을 쐈는데 지난 5월 달에 세 발 빼놓고 다 맞췄다는 거예요. 예. 그러니까 자랑하면서 막 팔려고 했죠.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느냐예요. 그럼 그 자체로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요격하는 거 있잖아요. 그건 장난감이에요, 거의. 북한에 비해서는. 자, 하마드가 쏘는 건 어떤 걸 쏘냐면 까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까삼이 거의 설탕 넣고 화학 비료제 넣고 해갖고 만든 거예요. 물론 그거 하나만으로도 한 100만 원 정도의 가격은 됩니다만 왜 하마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? 가자 지구를 다 봉쇄해버렸어요.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는 건 식료품밖에 없어요. 그렇죠. 안 돼요. 예. 이스라엘이 다 지금 봉쇄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폭탄 못 들어가요. 근데 그거를 기가 막히게 만든 거예요. 단 이들은 이 발사대도 그냥 이렇게 거치대 해갖고 쏴요. 어디 목표를 뭐 해서 무슨 전자장치 없어요. 그러니까 그걸 그냥 지금 쏘는 쏘아 거야, 맞히는 이스라엘 거예요. 쪽으로. 그런데 지금 북한은 뭐죠? 177mm 자주포, 그 다음에 240mm, 300mm 방사포. 이것은 지금 까삼의 몇만 배의 그 성능이에요. 그렇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갖고 있다는 아이언돔에 어마어마한 사실 그게 필요해요. 그게. 예. 자, 이스라엘도 한 발 쏘면 까삼이 한 대 들어오면 두 발로 맞춰요. 이쪽이.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하나 오면 6천만 원짜리 두 개가 나와서
그 100만 원짜리 맞추는 꼴이 되는 거예요. 근데 우리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겁니다. 자그마치 저기 시간당 16,000발을 쏠 수가 있어요. 이거 다 합치면 340문이라고 하거든요. 그래요. 이 예. 문이. 근데 북한은 1시간 내로 16,000발이 날라와요.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식으로 계산했을 때 간단하게 16,000, 32,000발이 있어야 돼요. 1시간 내로 버틸 수 있는 게.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. 지금 당장 3조 원을 드리는데 요격수량은 지금 뭐 1시간당 뭐 2,000발 이렇게 써져 있는데 2,000발보다는 더 하겠죠. 그러니까 일단 요격수량이 안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240mm, 300mm의 방사포는 막을 수 있어요. 현재. 근데 170mm 자주포는 불가능하대요. 왜냐하면 170mm 자주포가 240, 300mm의 방사포보다 두껍대요. 그러니까 처음부터 170은 나중에 생각합시다 하고 제외하고 지금 아이언돔을 만든다는 그러니까. 겁니다. 예. 이제 뭐 저쪽에서 1시간 동안 쏘게 하고 네. 우리가 얼마나 막나 한번 보자 하고 우리도 쏘고 이런 건 아니고 그렇죠. 저쪽이 쏘려면 그 동굴에서 빼내 가지고서 우리 쪽을 향해서 뭘 하고 하는 여러 가지 그 징후들이 있으니까 네네. 그거를 정확하게 포착을 해서 저것들 공격이 임박했다 네. 하면 우리가 먼저 그거 원점 박살을 내는 그런 킬체인이 가동이 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저쪽에 340문이 1시간 동안에 뭐 16,000발을 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을 때. 그렇죠. 산술적으로 그렇다는 뜻이지 실제로 이렇게 전황이 전개되지는 않을 거예요. 예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이게 서울에 사는 분들, 수도권 사는 분들 다 경험하실 텐데 어디 저 태풍에 나무 하나 가로수 하나 쓰러져도 한두 시간 길이 막혀 버리잖아요. 예. 그러니까 폭탄 하나 떨어지는 것만으로 수도권이 마비될 수밖에 없어요. 그렇습니다. 예. 이번에 이스라엘과 하마드의 네. 지금 그 전쟁의 양상, 전쟁이 아직은 전면전이 아니지만 양상이 딱 우리한테 굉장히 큰 교훈을 줘요. 하마드가 한 게 딱 북한이 할 수 있는 패턴을 그대로 하거든요. 네. 뭐냐면 일단 폭탄 5,000발을 던지고 그 다음에 바로 게릴라, 그러니까 글라이더 타고 뛰어들어가서 인질들 잡고 예, 돌아가는 예. 거예요. 이게 북한이 지금 서해안에서 하려고 하는 그 패턴이거든요. 즉 예. 장사정포 빡 발사하고 물론 그중 뭐 이 선제 타격도 있겠지만 그리고 바로 이 붕 뜨는 그 에어 뭐라 그러죠? 상륙정. 예예 상륙전을 해서 지금 백령도라든지 제일 가까운 그거를 이것들이 상륙하겠다는 거예요. 예. 에어크래프트. 그래서 이 가장 가까운 서해 5도를 점령을 하거나 주민들을 인질로 삼는 거예요. 그 다음에 협상이 들어가는 거죠. 우리가 원전 타격 더 이상 못하게. 그게 이번 패턴이고 그런데 지금 우리 박사님 말씀에 너무 동의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 아이언돔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제 타격이거든요. 예. 선제 타격을 하려면 뭐죠? 정찰이 필요해요. 정보가 필요해요. 그렇죠. 이번에 하마스에 무너진 게 뭐냐면 정보가 무너졌다는 거잖아요. 예. 그런데 9.19 군사 합의가 그걸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. 네. 그 근접 정보, 근접 정찰 이것들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네. 우리는 방사포, 장사정포의 이 정보를 미리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아까 제가 조기전대 말씀을 드렸더니 조기전대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? 어떻게 하면 조기전대로 갈 수 있습니까? 이런 질문을 여러분이 하셔가지고 짧게 설명드리면 이거예요. 조기전대는 지금의 김기현 지도부가 물러나야 가능한 거예요. 지금의 지도부 놔두고 우리끼리 조기전대 하자고 할 수는 없어요. 그래서 지금의 김기현 지도부 퇴진을 전제로 퇴진시키고 난 다음에 비대위로 갈 거냐 조기전대로 할 거냐 이렇게 선택지가 주어질 때 비대위보다는 조기전대가 여러 가지로 또 우리에게 좋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. 그러니까 김기현 체제 퇴진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. 네. 우선되는 것이고 김기현 체제가 퇴진하면 그 다음에는 조기전대로 갈 경우에는 전당대회 의장이 있어요. 이 사람은 이제 김기현 체제가 퇴진을 해도 그만두지 않죠. 이 전당대회 의장은 이 전당대회 의장이 전당대회를 소집하면 되는 것이니까요. 그런 식으로 해서 전당대회가 질서 있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. 퇴진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면 그러세요. 퇴진하자 뭐 이렇게 크게 외치지 않아도 가장 중요한 건
지지율입니다. 네. 당 지지율은 지금부터 추락할 수밖에 없어요. 네. 이 김기현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러니까 당 지지율이 김기현 대표의 퇴진의 바로미터다라고 할 수 있죠. 그렇죠. 예. 지금은 우리 댓글창에 이게 좌파하고 조금 결이 다른 좀 비난 댓글들이 있는데 이게 김기현 지지자들도 있나 모르겠네. 예, 여러분 뭐 정치판이라는 게 늘 생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 보면 또 자기가 지지하는 누군가가 비판받고 공격받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이런저런 그 행동을 하실 수는 있는데 조금 그래도 우리 자유파로서의 품격은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. 자, 마지막 주제로 가겠습니다. 이 개딸들 말이에요. 네. 저게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에 찬성했던 사람들 색출해서 요절을 내자 이러고서 막 움직였는데 네. 지금 그 어떻게들 움직여요? 개딸들? 조직적으로 지금 커뮤니티에서 모여서 두 가지입니다. 하나는 네. 실제로 이 지난번 이게 두 번째잖아요. 첫 네. 번째도 29명을 이렇게 포스터로 해서 적을 뭐 처단하자 뭐 이렇게 돌렸는데 지금 좀 더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네. 이 40명 정도를 전부 네. 이 리스트를 만들어서 당연히 지금 저기 윤리위라든지 뭐 실질적으로 페널티를 줘야 된다라고 네. 압력을 넣고 있죠. 그래요. 근데 이 개딸들이 또 한동훈이를 지금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까? 한동훈 장관을 지금 타깃으로 한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. 예. 뭐 굉장히 비난을 하고 늘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지금 저는 선을 넘었다는 게 흉기 사건이에요. 네. 그 한동훈 장관이 내 집에 새벽에 가서 그 이 흉기를 놓고 나온 40대 남자가 있습니다. 네. 이 남자가 개딸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경찰 수사고 구속영장 청구를 해서 아직 수사가 안 밝혀졌지만 그러나 일련의 지금 상황들 있잖아요. 흉기 네. 그럼 기억하시죠? 뭐 가방 안에 흉기 꺼내갖고 막 경찰 찌르고 했던 네, 예. 행위들이 그 강서구청장에서 아니죠. 단식할 단식장에서 때 이재명이 단식할 예, 때 거기서부터 사실 아주 촉발이 돼서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기사화되지 아니한 그런 폭력 일부 직전도 굉장히 많았다고 네, 하고요. 네. 그런데 강서구청장 선거만이 아니라 지금 곳곳에서 그 이 개딸들로 보이는 그런 민주당 지지자들이 뭐 현수막과 관련해서 시비가 붙거나 뭐 이렇게 네. 해서 굉장히 고조된 그런 그 격앙된 이 폭력성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. 그게 연결이 돼서 한동훈 장관까지 왔고요. 또 네, 네. 한동훈 장관 집에 어떻게 갈 수 있었냐 했더니 하는 말이 더 탐사보고 알아냈다 이렇게 하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더 탐사를 그렇게 즐겨보는 사람이라면 네. 성향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그러니까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이렇게 극단적인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다는 건 바로 네. 우리의 지금 이 팬덤 정치가 얼마나 극악하게 되고 있느냐. 그래서 네. 걱정되는 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 심화될 거다라는 겁니다. 알겠습니다. 예, 오늘 마무리 한 말씀 해주실래요? 오늘 마무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지금 이 댓글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실 거예요. 윤 대통령이 지금 지지했던 김기현 대표를 어떻게 끌어내릴 수 있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. 윤 대통령을 만약 위해서라면 당이 제대로 돼야 되고 당이 제대로 돼야 총선에서 승리합니다. 가장 윤 대통령이 하고 싶은 걸 제대로 하게 만들려면 총선 승리를 해야 되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. 윤 대통령이 무엇을 아끼든지 중요한 게 아니라 윤 대통령과 함께 총선 승리를 할 수 있는 길을 택하는 것이 가장 윤 대통령을 위한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예, 마무리 말씀까지 아주 잘 들었습니다. 예, 이정근 실장과 함께했습니다. 이슈 체크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